네, 8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기적의 준비, 그리고 조식 호흡법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함, 나 자신의 위대함,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세포부터 피부 골격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구성 요소를 대부분 끊임없이 재생합니다. 간은 80%가 손상되어도 8주 정도면 원상태로 회복이 되고, 면역계인 과립구는 3일, 혈액의 주요 성분 적혈구는 120일이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됩니다. 18개월이면 인체의 구성 요소 98%가 새롭게 교체됩니다. 과학이 입증했듯이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은 쉼없이 새로 태어납니다. 이게 여러분의 위대함입니다. 계속 새롭게 교체되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고, 몸에 난 작은 상처는 스스로 아물고 새살이 납니다. 노화된 몸은 젊었을 때와 비교해 재생력이 약할 뿐이지, 생명력이 있는 한 재생력과 자연 치유력은 존재하게 됩니다. 뉴로피드백은 여러분 자신의 자연 치유력, 재생 능력을 믿고, 자기의 뇌를 믿고, 두 가지 특징인 뇌 신경세포 재생산, 뇌 가소성, 요 뇌 기능을 이용한 자신의 무한한 힘을 이해하고, 자신의 무한한 힘을 깨우고, 건강한 심신을 만들며 원하는 인생을 만드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뉴로제네시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의 신경과학자이자 신경발생과 연구소장인 산드라 투렉 교수 강의에서 뉴로제네시스에서 얘기합니다. 신경발생, 뇌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마에서 하루 약 700개의 새 뉴런을 생성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700개면 10일이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쵸? 7천. 100일이면 7만. 네, 이렇게 뉴로제네시스, 계속 죽을 때까지 신경세포가 재생산된다. 여러분, 뇌에서 계속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뉴로피드백의 효과입니다. 네, 신경망을 발달시킨다. 네, 이 새로 생겨난 세포들이 신경망으로 이동하게 되고, 내가 많이 쓰는 곳, 관심 있는 곳, 내가 집중적으로 하는 곳에 신경망이 발달이 되게 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뉴로제네시스와 뇌의 가소성을 극대화하는 자연 치유력, 뇌의 가소성을 극대화하는 뉴로피드백을 하게 되면 신경망이 발달이 된다. 네. 수많은 뇌에서 곳곳에 신경세포들이 신경망을 이루면서 점점 발달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뇌의 가소성은 기적이고, 그 뇌의 가소성은 여러분들이 전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의 존재이며, 그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뇌, 두뇌의 자기 치유, 뇌의 기적, 회복, 전부 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물이 아닌, 스스로,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불면증이든 치매든 파킨슨이든 스스로 뇌는 치유할 수 있다. 뉴로피드백, 두뇌의 스스로의 치유다. 스스로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일체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고,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는 것이지 외부의 자극이 아니다. 외부의 자극이 아닌 뇌 스스로의 치유, 이것이 바로 기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부르는 뇌,
이 뇌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예요. 누구나 다 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도 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만들 수 있냐?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뇌를 믿으셔야 돼요. 나 자신의 뇌를 믿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다 누구한테 맡기고, 누구 찾아가서 그 말 듣고.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의사가 돼야 하고, 나의 뇌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뇌 종양. 이 88세 어르신인데, 뇌 종양 판정 받아서 수술 불가로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종양 6cm인데, 종양이 커지면 2, 3개월이면은 돌아가신다. 이 훈련을 하면서 눈동자가 선명해지고 말에 힘이 생기고 인지 능력 좋아지고 신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달 결과 검사 결과 종양 크기가 1cm로 줄어들고 이 훈련 뉴로하모니로 뉴로피드백 훈련한 결과 4개월 후에 종양이 완전히 없어지는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적이죠. 그 기적은 누가 만든다? 여러분이 뇌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치매에 파킨슨에 뇌수막염의 뇌병변이었던 분, 뉴로하모니 훈련으로 뇌의 기능이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30대의 뇌수막염으로 뇌에 물이 안 빠지고 뇌 손상이 된 지 15년이 넘은 현재 52세 아줌마인데 증상이 언어 안 되고 치매 초기 파킨슨, 대소변이 안 됐습니다. 근데 6개월 정도 훈련하면서 확실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고 활동 지원사로 와서 돌봐주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어떻게 좋아졌냐? 뇌파 검사할 때 눈 뜨고 감는 것도 인지를 못했는데 코로나 걸리고 난 후 대소변을 또 못 가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대소변 다 가리고 농담도 할 만큼 여유로워지고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생겼고 양치도 혼자 하고 내 꿈꾸라고 했더니 꿈에서도 봐야 하냐고 농담도 할 정도고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지금은 기저귀가 아예 필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이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에 치매 환자분들 없으십니까? 디멘시아, 치매에 대한 임상 논문들입니다. 네. 이 디멘시아, 예, 바이오 피드백 트레이닝인 디멘시아, 뉴로 피드백 트레이닝, 네. 펑셔닝 디멘시아에서 이 뉴로 피드백 훈련이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치매 노인, 뉴로 피드백이 치매 노인, 뉴로 피드백 적용 노인들의 뇌기능 증진 효과, 네, 뉴로피드를 이용한 명상훈련이 정상성의 기억과 집중력, 뉴로피드 프로그램이 노인의 뇌발성 각성 스텝 미친 연구에서 변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뇌로 변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치매를 뭐 더 나빠지지 않게 하면 좋은 뭐 대박이라는 그런 얘기는 1990년대 얘기고요. 지금은 완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돼요. 네, 해보시면 됩니다. 논문도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킨슨 환자 17년 10월에서 18년 4월 6개월 동안 훈련한 결과입니다. 자기의 뇌를 보면서 이렇게 내 뇌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훈련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전에 혼자 누웠다 일어났다도 안 됐는데 지금은 깊은 잠과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편안한 잠을 자고 시간에 매이지 않고 양치질, 반신욕도 가능해졌고 예전엔 둘 다 안 됐습니다. 약금이 들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리던 두 다리가 많이 편해졌고 아침 약을 늦게 먹는 것도 정상입니다. 예전에 아침 약을 안 먹고는 아무것도 못했고 그럼도 종종 걸음과 두 다리가 너무나 저리고 아팠고 모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듯 좋아지다 보면 완쾌도 멀지 않을 거라 믿으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입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 2, 3개월 차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4개월 지나고 나서는 5개월 차가 되니 소리가 나질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 좀 들리긴 했지만 신기하게 3분의 2가량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면증도 자연 치유되면서 이제는 잠도 잘 자게 됩니다.
반년을 넘게 뉴로피드백 훈련을 받으니 뇌사가 너무 행복하고 지옥에서 벗어난 느낌입니다. 이제는 이명이 사라졌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떠한 약물도 없이 뇌의 자연치유력으로. 네, 이명 뇌파 아닙니까? 예, 폐암시에 이렇게 델타파가 엄청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나옵니다. SCI 논문인데요. 뉴로피드백 티니터스, 예, 이명 뉴로피드백 치료 프로토콜로 공통적으로 델타 억제를 시켰다. 그리고 알파파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요즘 대학병원에서 이명 치료로 TMS가 전기 자극이죠. 교수님들이 추천하는데 SCI급 논문에서 이명 치료로 TMS와 뉴로피드백 비교 결과 뉴로피드백이 치료 효과가 더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명 있으신 분들, 예, 뉴로피드백 하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강력한 믿음을 갖고 하셔야 합니다. 75세 훈련자가 열심히 훈련하면 25세와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마이클 버리니치가 한국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뇌의 가소성과 회복, 기적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안 믿을 뿐이죠. 네,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네. 한양대학교 바이오멀 메디칼 공학과 임창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뉴럴링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은 단기적으로 점화 효과를 통해 집중력이나 심신 안정도와 같은 뇌 상태를 바꿔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냅스 연결성을 강화하며 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도 유도한다. 뇌의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 뇌 성형, 그쵸? 뇌 성형. 여러분 어떤 뇌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뇌를 갖고 싶어 하십니까? 그럼 뉴로피드백 훈련하시면 됩니다. 뉴로피드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진짜 효과가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이제 질문은 왜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며 누구에게나 나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수정돼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바로 뇌의 무한한 가능성과 뇌의 무한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뉴로제네시스와 뇌 가소성, 그 다음에 망상 활성계, 이 세 가지 부분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모릅니다, 저는. 하지만 지금 공부해본 바로는 강력하다.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다. 안 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적의 준비 보겠습니다. 뉴욕대 심리학 피터 골비처, 독일 심리학 베로니카 브란트 스타터의 실험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이미지 테라피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률을 점검해요. 목표만 세운 학생들의 달성률이 23%였고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상상까지 한 학생들이 달성률이 82%였습니다. 즉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할수록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미지 대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미지 대본 만드는 방법. 글을 쓰시면 됩니다. 훈련 전에 글을 쓰고 훈련 후에 글을 쓰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쓸까? 이거 꼭 하십시오, 여러분. 이 훈련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이 훈련에서 뭘 할 건지를 쓰고 훈련을 하세요. 오늘 어떤 훈련을 하나요? 호흡, 내이완 뭐 이런 얘기 쓰시겠죠. 오늘 하는 훈련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훈련 효과를 정확히 알고 훈련하는 분하고 그냥 하시는 분하고 효과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4, 5인데 잘못됐네요. 목표 달성 후 어떤 경험을 하고 싶나요? 즉, 이 얘기죠. 목표만 세운 학생들이 23%,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상상까지, 결과 후 나 자신의 모습까지 상상한 달성률이 82%, 거의 뭐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지막, 나 자신에게 힘을 주는 말을 써보세요. 이 5가지를 꼭 쓰고 훈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훈련 전에 꼭 이렇게 글 쓰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났어요. 훈련이 끝나면 훈련 중에 느낀 점이 있는지, 훈련 후 느낌은 어떤지, 앞으로 이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나는 어떻게 변할 건지를 쓰고 집에 가시거나 쓰고 훈련을 마치는 겁니다. 강력한 모티브, 동기가 될 것입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은 꼭 훈련 목표를 쓰시고 훈련하시고 훈련 후에 글을 쓰고 마치시는 걸로 하십시오. 이 호르몬 밸런스 하시던 어르신인데요. 훈련하시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세요. 처음으로 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 다리, 저 발이 이렇게 70년간 나를 도와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눈물이 다 난다. 예,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발목이 너무 시원하시다고 얘기하시고요. 네. 어쩌면 어르신은 한평생 자신의 길을 걷게 해준 이 발에, 네, 발목을 보시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게 아닌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꼭 훈련 전, 훈련 후에 이걸 쓰시고 훈련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카자흐스탄의 기적. 이렇게 제가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어떤 글을 썼냐면, 제 목표는 완전히 회복되어 손떨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달 안에 긍정적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태도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입니다. 저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 100% 확신합니다. 오늘이 벌써 진료 4일차입니다.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내면의 평온함, 긴장감 없는 머리, 신체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미 기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24년 7월 3일. 누에바에바 로자라는 분이 이렇게 쓰시고 훈련하면서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쓰기 하는데 첫날은 마우스 안 눌러져서 마네킹 손처럼 힘이 엄청 들어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힘이 빠져서 훈련이 잘 됐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렇게 훈련 전에 글 쓰고 훈련하고 마치면 또 글 쓰고 하면서 훈련 효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십시오. 다 국가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모여서 네, 우리 누르하모니 뇌파 찍고 훈련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고 있고 인도에서 박사님께서 의료기, 예, 인도에서 건강검진센터에 이렇게 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중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좀 배워야 합니다. 네, 뉴로피드백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나온 뉴로피드백 클리닉 요 홈페이지에 있는 광고 글입니다. 광고 글이 아니고 뉴로피드백 소개 글입니다. 네,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를 얘기해야 믿어서 제가 계속 올립니다. 서울대학교 뉴로피드백 클리닉. 아, 서울대도 뉴로피드백을 하고 있구나. 뉴로피드백은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으로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예,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ADHD 아동에서 뉴로피드백 치료를 통한 임상 증상 호전을 규명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논문입니다. 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아동에서 뉴로피드백 치료의 효과에 대한 예비 연구에서 서울대 의대에서 냈고요.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뉴로피드백만 한 약물 하고 비교한 거죠. 뉴로피드백만 시행한 아동이 점수의 차이를 더 보였다. 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가천의대입니다. 가천의대 길병원 뉴로피드백 진료에서 뉴로피드백을 통한 훈련을 반복하면 뇌 기능이 어떻게 된다? 정상화된다. 뇌 기능이 정상화된다. 전북대입니다. 전북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북대 심리학과, 전주대 대체건강관리학부에서 같이 공동 논문을 낸 겁니다. ADHD에 대한 논문인데요. 결과 보겠습니다. 뉴로피드백 집단이 약물치료 집단보다 더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뉴로피드백 훈련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보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서 더 긍정적이었다.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예 논문을 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ADHD 아동이 있으면 이 논문 보여주시고 서울대 논문 보여주시면 뉴로피드백 관심 좀 갖지 않을까요? 약이 효과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으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부작용이 없이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 대체하여 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AI 실시간 개인 맞춤형 두뇌 훈련법, 두뇌 치유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해보십시오. 그 다음 오늘 조식호흡법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훈련법 이렇게 공부하면서 중요성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뇌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약 2000리터 드럼통 10개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45억 개의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피는 산소를 싣고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만약 뇌에 산소가 결핍되면 즉시 뇌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2, 3분만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도 뇌사가 시작되고요. 5분이 넘어가면 뇌세포가 전멸해 생명이 끝납니다. 뇌에 산소가 약간만 부족해져도 한 달에 70만 개 이상의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이 고산병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산병. 에베레스트 올라가시고 단기 기억 상실되신 분들 전부 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산악회가 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뭐 설악산 이런 산이 아니고 저기 한 6천, 7천, 8천 미터 올라가시는 분들은 전부 이 뉴로피드백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포가 파괴되면 결과는 치매고 그래서 두뇌는 산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져도 바로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바로 두통입니다. 두통. 우리가 뉴로피드백 훈련하면 가끔 두통 이렇게 머리 아프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뇌가 너무 열심히 훈련하니까 산소가 부족해진 거죠. 네, 그럼 이제 걷고 호흡 훈련 쭉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 바로 호흡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산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아까 뇌였고 30쪽에 넘는 세포가 되어 있는데 이들이 산소를 먹고 살아갑니다. 산소가 결핍되면 세포들이 죽어가는데 이때 성장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1931년 독일 의학자 오토 마르부르크 박사가 처음 밝혔는데요.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는 조건 두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하나는 몸이 산성일 때, 다른 하나는 산소가 부족할 때였습니다. 네, 인간의 건강한 세포를 떼내서 산소를 제거하는 실험을 했더니 이때 정상세포가 돌연변을 일으켜 암세포가 된 겁니다. 이 연구로 1931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래서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단백질을 갈취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조언합니다.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한다. 따라서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암세포가 억제된다. 호흡 훈련을 매일매일 하시라는 겁니다. 뇌파 측정기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산책할 때 하시면 됩니다. 훈련하는 방법은 조금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더 가이턴 박사님의 얘기입니다. 모든 만성통증, 각종 고통과 질병은 인체의 세포에 산소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40세 이후에는 심폐 기능이 약화되고 70세 이후가 되면 무려 50%나 감소합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 숨을 쉬어도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 산소를 훨씬 적게 받아들입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몸의 변화는 보약이나 영양제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산소를 보충하는 것, 바로 호흡 훈련이 되겠습니다.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통이 시달립니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뇌 산소가 대량 소모돼 두통이 생깁니다. 암세포 성장합니다. 그 다음 내장 비만 촉진입니다. 산소 없이는 단 1g의 지방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타지 않는 지방은 계속 축적돼 복부 비만이 됩니다. 기억력, 집중력 저하됩니다. 그 다음 만성 피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에너지원의 90%는 산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행복감이 저하됩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져 우울,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반면 산소가 충분하면 여러분 호흡 훈련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두통도 없어지고 암세포도 안 생기고 내장 비만도 빠지고 뱃살 빠지는 거 책도 있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만성 피로도 없어지고 행복감도 생기는 겁니다. 호흡 훈련 하나로 하루에 10분씩만 하시더라도 이게 좋아진다는 거죠. 네,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호흡 훈련 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입호흡 문제점입니다. 입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스탠퍼드 대학 코 과학 연구 책임자와 공동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저자 제임스 네스터입니다. 네, 제임스 네스터. 실리콘으로 코를 틀어막은 채 오로지 입호흡으로만 열흘 생활한 끝에 호흡 방식에 따라 생리학적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240시간 동안 입으로만 호흡한 저자의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 수치는 급상승했고 코 속 디프테리아균이 증가했고 혈압이 치솟았고 심박수 변동성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심박수 변동성의 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체내 적응 능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인구의 40%가 만성 코막힘으로 고생한 현실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만성 입으로 하는 호흡은 전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입호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느리게 아주 천천히 호흡하는 거 그리고 아주 적게 호흡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방법 이런 또 사례가 나오는데요. 인체 기관 회복하고 코골이와 천식 극복하고 심지어 척추 측만증까지 바로잡은 사례를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코로 숨을 마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보겠습니다. 코와 폐의 특성인데 코는 입과 달리 코의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공기를 필터링해 주기 때문에 1차 보호막이 되고 습도를 조절하고 감염을 예방합니다. 또 중력의 특성으로 폐는 혈관의 분포와 혈류량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폐의 아래쪽이 혈류가 더 풍부합니다. 공기가 들어오는 기도도 양쪽의 모양이 달라 공기가 들어오는 속도와 양도 폐의 부위별로 다릅니다. 산소가 혈관을 전달하는 속도가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속도보다 느립니다. 산소가 혈관에 전달되는 속도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빠른 호흡은 모든 폐에서 골고루
가스 교환이 일어나기 힘들고요. 그렇죠? 천천히 느리게 호흡할수록 가스 교환이 원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3초 들이쉬고 3초 내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이번 달은 3초, 다음 달은 4초, 다음 달은 5초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미 호흡이 짧아져서 길게 하기 어려운 분들은 가능한 만큼 천천히 느리게 연습하는 것을 권합니다. 혹시 어지럽거나 숨이 이렇게 차지 않는 선에서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호흡은 네,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약 2만 번 정도 하는 생명 유지의 가장 원초적인 행위입니다. 네, 식단이나 운동 못지않게 중요하고 예방, 가벼운 문제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불거지지 않도록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쉬우면서 간단한 방법입니다. 가장 쉽죠. 네. 올바른 호흡법은 예방적 유지를 위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최적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균형을 잃었을 때 적절한 숨쉬기를 통해 이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를 위해서 숨쉬기 할 때 입으로 하기보다는 코로 하는 겁니다. 코로 호흡을 해야 하는데 코 호흡의 많은 장점 중 하나는 코 결구리 코 결구리 산화 질소를 크게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뭐요? 산화 질소를 증가시킨다. 그럼 산화 질소가 뭐냐? 네. 산화 질소란 혈관 내피세포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로서 혈관의 평활근에 작용해서 탄력성을 높여줌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이완작용을 돕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는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고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데 필수적 구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코 호흡만으로 산화질소를 6배나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입으로만 하는 호흡보다 18%더 많은 산소를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 호흡을 통한 산화질소의 방출은 이미 뻥 뚫린 고속도로와 같이 혈관을 확장시켜 산소, 포도당,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의 세포 내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과정은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면역 기능, 체중, 혈액순환, 기분, 성기능 등 모든 체내 산화질소 양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인 이 열쇠인 산화질소를 발견하고 산화질소가 인체에 미치는 이로운 효과를 입증한 장본인이 바로 이분입니다. 국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루이스 이그나로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 건국대학교 석학교수도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 산화질소, 이 기적의 분자가 보호하지 못하는 질병은 없을지도 모른다. 네, 뭐가 좋아지냐? 심혈관계 좋아지고, 말초신경계 좋아지고, 호흡계 좋아지고, 중추신경계, 세포 확산, 소화계, 성기능 향상, 면역계, 산화질소가. 근데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호흡을 하게 되면 코 호흡만으로도 산화질소를 6배나 증가시킬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돈도 안 들어가죠. 그냥 호흡, 조식호흡 여러분 하시면 이런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기적의 분자가 보호하지 못하는 질병은 없을지도 모른다. 네. 호흡 방법입니다. 한의학의 교과서 황제내경입니다. 2000년 전 이미 호흡 미성, 호흡을 가늘게 천천히 하라고 안내합니다.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네, 가늘고 천천히.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신랄같이 가늘고 깊고 길게 천천히 기가 운행하도록 숨을 쉬라고 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여러분 건강 오래 살아야죠. 그럼 몇 초 정도냐? 이미
즉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고. 우리 뉴로하모니도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기가 막힌 일치죠. 네.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고. 네. 이걸 저희가 조식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조식. 내 호흡이란 말 쓰지 마세요. 네, 어떤 종교단체와 연관이 됩니다. 우리 뉴로하모니는 조식 호흡이기 때문에 조식 호흡법이다 얘기하셔야지 뇌 호흡하는 순간 무슨 종교단체 얘기를 듣습니다. 괜히 파나톡스를 종교단체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조식 호흡법. 예. 조식 직접적 목표는 뭐냐? 호흡의 빈도를 줄여 흔들리지 않고 주기적으로 하도록 훈련하여 마음이 신체 활동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는 게 목표예요. 꼭 뇌파 훈련만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조식 호흡법을 고를조, 숨쉴식, 숨을 고르게 쉬어라 라는 뜻이고요. 이 조식 호흡법을 공부하실 분들은 3일 신고,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기가 나오게 되고 기운이란 말이 나오고 우주, 인간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또 이쪽 너무 어렵게 가면 그럴까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3일 신고해서. 네. 호흡 방법입니다. 3초 들이쉬고 3초 내쉽니다. 코로만 호흡을 합니다.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고르고 깊이 끊어지지 않게 호흡합니다. 가득 들이마시거나 완전히 내쉬지 않습니다. 아랫배를 의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호흡 자세는 어깨와 가슴, 배의 긴장을 풀고 몸은 편안하게 하고 허리를 너무 곧게 펴지 않습니다. 온도계가 오르내리는 것처럼 맞춰서 호흡을 합니다. 3초마다 나는 소리와 1초마다 나는 소리가 있는데 3초마다 나는 소리에 맞춰 호흡을 합니다. 네. 올라가면 들이마시고 내려가면 내쉬고 아주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조식 호흡 중요성입니다. 예, 평상시 호흡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산소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산소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미리 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탁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호흡의 길이를 3초 들숨, 3초 날숨으로 하면 인체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혈액이 맑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호흡이 길어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뇌가 피곤하거나 노화된 경우에는 졸립니다. 건강한 사람은 머리가 맑고 깨끗해집니다. 소화 기능이 개선됩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주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습이나 업무 능력이 향상됩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뇌파는 기초율동이 분명해지고 자파가 사라지고 느린 뇌파와 고베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호흡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세타파 상태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입 다물고 코로만 숨쉬면 기억력 1.5배 좋아진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연구팀이 입증을 했습니다. 네. 냄새를 맡으면서 코로만 숨쉬는 것이 입과 함께 호흡하는 것보다 기억력이 1.5배 좋아지고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되는 연구 결과입니다. 냄새를 인지하는 뇌의 부위인 편도체가 자극을 받을 때 바로 옆에 위치한 해마의 기억의 저장과 통합도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로마 좋아하시는 분, 아로마 향을 맡으시면서 호흡 훈련하셔도 좋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같이 하시면서 호흡 훈련에도 효과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네, 호흡을 해야 몸이 젊어진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네. 주름, 처짐, 피로, 신체 기능 저하를 되살리는 노화 방지의 새로운 상식, 호흡 훈련입니다. 그리고 뉴로스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 뉴로스펙 실시간 뇌파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뉴로스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호흡 훈련하면서 자신의 뇌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신의
뇌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면서 호흡 훈련도 같이 하니까 바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뉴로스펙 프로그램을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호흡 능력은 건강과 수명의 척도입니다. 호흡이 건강과 장수의 열쇠라는 증거는 수탁이 많습니다. 특히 폐활량, 수명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1980년대 심장 질환에 초점을 맞춘 70년 추적 연구 프로그램인 프레이밍햄 연구에서 폐가 작아지고 효율이 떨어질수록 더 빨리 병에 걸려 죽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폐가 더 크다는 것은 그 수명이 더 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흡 훈련, 여러분, 호흡 훈련 열심히 하시면 오래 사는 겁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폐는 쇠퇴일로를 걷는데 갈비뼈가 점차 안쪽으로 붕괴되고 폐를 둘러싸고 있는 근섬유가 약해지면 30세에서 50세까지 약 12% 폐활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더 세게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30세부터 호흡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호흡 훈련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숨 쉬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명이 건강과 수명의 척도가 되는 게 호흡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상하십시오. 맑은 산소가 호흡 훈련할 때 맑은 산소가 당신의 뇌와 온몸의 세포에 혈액을 타고 맑은 혈액을 타고 세포에 전달돼서 이 세포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상상을 하면서 호흡 훈련하시면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